자, 뒷골목 인문학 왕 이바구 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뭐 우리가 지금 야구자 이야기를 몇 번 안 했습니까? 예. 뭐 그래도 우리 참 열렬 팬들은 열심히 다 보시는데 재밌다고. 예, 전화도 오고. 재밌다고 예, 그러고 예. 감동적이다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또 조회수 전체적인 조회수는 많이 떨어지네요. 예. 그래도 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어떤 애초에 생각했던 컨셉으로 나가기로 그래 했으니까 그래 뭐 우리는 어떤 뭐 그보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토리텔링 아닙니까? 스토리텔링? 네, 스토리텔링이니까 뭐 이 이야기 제 이야기 뭐 어떤 장르에 구분 없이 앞으로도 뭐 이야기를 찾아서 맞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야구자 이야기를 몇 번 걸쳐서 지금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애초부터 이제 우리 이제 동포들이 일본 가서 그렇죠. 그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뭐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 우리 교포들이 그때 뭘 했습니까? 결국에 깡패가 안 되면은 그 흔히 말하는 빠진고업자로 변신을 한 겁니다. 그래 항상 내가 우리가 이 일본 교민들이나 일본에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뭐 그 외에 또 외국에 가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이 한민족들을 보면요. 난 자꾸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하고 자꾸 좀 비슷하다는 걸 항상 느껴요. 참 진짜 맨 땅에 해 띵고 하는 데는 참 우리 한민족이지 참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일본서 참 그래 이제 우리가 야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야구자라는 게 결국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봐서는 반사회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그렇죠. 뭐 범법을 일삼고 이 소위 말하면 영어로 아웃로우들입니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포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선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야구자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저번에 한녹춘 씨 한덕춘 씨. 그래 이제 야구자 이야기를 내용을 쭉 좀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제일교포 야구자는 거의가 오사카에서 발생을 한 그런 야구자입니다. 그래서 오사카에 또 제일 많이 사니까. 많이 살고요. 그리고 이제 동포들이. 그래 이제 오사카에 가서 이제 교포들이 이제 야구자 생활이 시작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한녹춘 씨도 오사카에서 자리를 잡았고 제가 말했던 일본 경제 야구자 이쿠지마 사지라는 사람도 우리 빈민촌 찌루아시역 근방의 빈민촌 거기 출신들입니다. 그래 그다음에 다카야마 토쿠타로라고 강외수라고 진주 출신의 또 일본 건달 오야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사카에서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교토로 거점을 옮겼죠. 그러니까 이 오사카가 우리나라 야구자들의 일본 야구자의 시작이 우리 교포들 야구자들이 이 오사카가 하나의 시발점인데 교토는 또 가깝다 아닙니까? 교토도 가깝고 고베도 가깝죠. 고베도 가깝고. 그런데 이제 나라하고. 그 특징이 뭐냐면은 코베가 오사카에서 JR선 타면 20분 만에 도착하는 곳입니다. 부산에서 창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창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고 뭐 거리적으로 자동차 거리도 한 30몇 킬로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야마구치 구미는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는 일본 사람들 교포가 많이 처음부터는 안 섞였어요. 그렇게 야마구치 구미가 거기서 탄생을 했는데 그 야마구치 구미가 고베 안에서 갇혀있던 조직이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오사카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동경까지 전국을 이제 진출하는데 이 오사카에 있는 우리 교포 야구자의 힘이 컸단 말이에요. 힘이 컸다. 그래서 그 앞전에 한녹춘 씨 이야기했던 분도 그분도 야마구치 구미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후지회라고 그 오야봉을 했고 지금 먼저 우리가
일본 야쿠자, 교포 야쿠자 이야기를 하면 이 양원석 씨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양원석 씨, 이 양원석 씨가 일본 이름으로는 야나가와 지로인데, 예. 그래서 그때 옛날에 일본의 야쿠자, 제일 교포 야쿠자를 이야기하면은 서해 양원석, 야나가와 지로, 동해 맞지 시사유키라고 정근영이라고. 예.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도세가이라고 동성애라고 거기 이제 동경 긴자에서 주름을 잡던 사람이거든요. 그 정근영이. 근데 이 두 분의 특징은 한녹춘 씨하고는 틀리게 이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에 한국 정보기관들의 거의 에이전트를 했어요. 중앙정보부 보안사. 정근영 씨는 미 군정시대 때부터 미 CIA의 어째 보면 스파이였습니다. 스파이. 예. 그 정도로 이제 그 정근영 씨 같은 경우는 한국 정치에도 많이 개입을 했고, 그 양원석 씨도 한국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출범하는데도 이 양원석 야나가와 지도가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건달 은퇴를 하고 나서는 이 스포츠계나 이런 거로 이제 나가가지고 그리고 1991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 뭐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 양원석 씨부터 이야기를 해야 이 동포 야구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원석 씨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 뭐 일본에는 일본 유튜브나 책자는 일본에서 이 모든 이 야쿠자 책자나 이런 데 보면 야나가와 지로하고 이 마찌 정근영이하고는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일본 야쿠자 역사에서는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중요한 인물이었네. 아주 비중이 큰 인물이에요. 비중이 큰 인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양원석 씨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책을 내가 이제 물론 뭐 한 100여 명의 일본 야쿠자에 대한 프로필들이 간단한 프로필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우리가 기존 한국 야쿠자 채널에서 말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진실이 다른 게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주로 팩트.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제 이쪽으로 좀 나중에 책이 팩트하고 나온다는 일본 측 정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원석 씨에 대해서도 일본 측 정보가 우리 한국에서 유튜브들이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이미 뭐 양원석 씨나 뭐 정근영 씨나 다 우리 한국 야구자 채널에서 말했던 부분인데 그래 그걸 보신 분들은 뭐 조금 뭐 지루한 부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양원석 씨가 1923년생입니다. 1923년에 태어나서 199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뭐, 그러니까 뭐, 70세 채 안 돼서 그래 됐네요. 그러네. 오히려 좀. 아니, 뭐, 좀 병으로 그래. 좀 봐봐요. 근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일본 야구자 중에서는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 영도 출신입니다. 그래, 이 보이소. 성이 양씨 아닙니까? 이 양씨가 제주에 많이 사는 성이거든요. 제주에 많이 사는 성이 뭐 있습니까? 고시. 양. 양. 고량부 아닙니까? 고시, 양씨, 부시가 제주 삼성입니다. 그 가면 제주 삼성이 혈이라고 있다 아닙니까? 그 고양부에 대한 전설이 나온 데가 그 삼성이 혈입니다. 그 양씨인 걸 봐서는 영도 출신이라고는 하나 자기 부모 아마 제주에서 영도로 온 것 같아요. 그 기록은 없기는 없습니다. 이 양씨가 이제 제주에 사는 양씨 그 글자입니다. 한자가. 그런데 이제 영도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일본 사람 이토라는 사람을 만나 가지고 이 사람이 양원석의 아버지를 일본을 데리고 갑니다. 가족을 남겨두고. 그 아버지가 이제 일본 가서 이제 뭐 일을 하다가 뭐 청가 행상도 하고 이랬다네요. 과일 행상도 하고. 그래가 돈을 좀 버니까 이제 가족을 일본으로 이제 불러 들렸어요. 이제 그게 이제 양원석 씨가 7살 때니까 1930년도 되겠죠. 그 뭐 일본에 엄마하고 가서 이 오사카에 가서 살았었는데
역시 어디서 살았냐면은 처음에는 쯔루아시 근방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조선인 부락들 예, 거기에서. 그런데 역시 이제 그래서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랬는데 너무 뭡니까 이지매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일본 애들하고. 예. 그래 17살 때좀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누가 밖에서 조선 청년도 아니고 소년이 한 서너 살, 두세 살 된 애가 일본 애들한테 두드려 맞고 있다고.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뛰어나가가지고 같이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어린 애를 이제 구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 이 13살 소년이 뭐냐면은 강동아라는 역시 이 친구도 교포인데 일본 애들한테 두드려 맞고 있는 거를 이 야나가와 지로 양원석이가 이제 구해주면서 둘이가 이제 가까워졌어요. 예. 그러니까 다니가와 고타라라고 이제 이 강동아라는 사람인데 이 후에 양원석이하고 둘이가 이제 완전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이후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나니까 양원석이가 아버지 엄마가 그 오사카 있지를 못하고 그때 그걸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오사카에 그 전쟁 때 태평양 전쟁 때 교토에 살았거든요. 미군이 오사카도 폭격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오사카도 폭격을 어마어마하게 해놓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은 숨고 방공에 숨고 이래 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하고 이걸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 오이타현이라고 저 밑에 규슈 밑으로 내려가면 그 백부 온천 있는 데가 오이타현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강제 노동을 했어요. 그래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오사카로 왔는데 강제 징집을 당해 있다가 강제 징집이 아니고 그냥 강제 징용을 당한 거죠. 자기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래가 강제 징용을 일을 하고 있다가 해방이 되니까 자기 부모들은 이제 오사카를 돌아와 가지고 이제 부산이 원래 생활 근거지니까 이제 귀국선을 타고 부산을 이제 올라가 낸 거예요. 올라가 냈는데 이 양원석이는 부모는 배를 타고 지금 한국으로 가는데 싸움을 해가지고 거기서 싸움이 벌어져가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귀국한데 못 따라왔어요. 그래가 이제 배는 떠나버리고 자 그러니까 이제 고아가 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사카 이제 지가 이제 17살 때 이제 오사카에서 이제 혼자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이제 그때 이 오사카가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있을 적에 이제는 뭐 그때부터는 불법이 판을 치는 거예요. 뭐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라 그런 것도 전부 암시장에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물건, 훔친 물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상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제 암시장인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암시장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생계를 유지를 했는데 우연히 지나다가 거기서 강동아라고 아까 자기가 구해준 이 동생을 만나는 겁니다. 그 몇 년이 지나서 이거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청년이 되어가 있었죠. 양원석 씨가 강동아하고 다시 만났어요. 그래 둘이서 이제 조선 사람들 그 어린 사람들 하나 둘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어린 깡패 조합이 돼본 거예요. 이게 이제 구렌타이가 된 거죠. 그래 이제 그러면 어린 시절에 자기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사업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제 범죄를 또 저질렀는데 무슨 범죄를 저지르냐면 암시장에 유통하는 이제
물자를 싣고 가는 도락구를 갖다가 빼떨어 가지고 그럼 강도 아닙니까? 야, 그래가 둘이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일본 학교에 가는 겁니다. 예, 근데 46년에 이제 잡혀갔어요. 그럼 제가 46년에 잡혀가서 이제 52년도에 출소했다고 이러니까 제가 오래 살았어요. 예, 52년도에 나와가 또 이제 뭐 깡패질 하고 다녔는데 이제 나이는 좀 들었으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 오사카에서 제일 이 유명한 깡패 집단이 뭐냐면은 야마구치도 아니고 사카오메구미라고 우리 한국의 칠성파하고 결연했던 그 단체 사카오메구미. 그래 내가 그때 89년 90년 일본 갔을 때 사카오메구미라는 게 오사카에서 유명하던데 그 야쿠자 집단은 주로 주업이 뭐냐면 노름바이트다.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불법 하우스. 하우스네. 네, 불법 하우스를 여러 군데, 오사카 여러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 이제 그런데 거기에 사카오메 구미에다가 야쿠자 중에서도 이래 결연을 안 맺고 객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그 친분 관계만 유지하는 상태에서 거기 이름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객분이라고 이 객분이라는 그런 신분으로 나이가 어렸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자 먹고 살라다 보니까네 어쩌다 보니 남의 영역을 나와바리를 침범을 했네. 나와바리 침범을 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도 뭐냐면은 사카오메 구미의 산하단체인 귀토구미라고 귀두조라고 그 한문으로 귀신 기자에다가 저 머리 두자 귀신 대가리라 이 말인데 이게 아주 악랄한 단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주로 근거지로 먹고 살았느냐 하면은 쯔루하시 그쪽이 아니고 우리가 남바역에서 딴 기차를 타고 가면은 니시나리라는 데 신이마미야 역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거기서 내리면 거기 전부 다 니시나리입니다. 그게 지금도 일본 오사카에서 가장 소위 말하면은 우범 지역이고 노숙자 많고 일본에 굉장히 오사카에서 굉장히 저소득층 빈민들이 사는 동네예요. 할렘요네 그게. 할렘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본 처음 가가지고 그때 가니까 쯔루아시 쪽으로 갔다가 또 니시나리 쪽에 뭐 그렇게 이동하는데 뭐 시간이 그래 많이 걸리는 장소는 아닙니다. 이제 기차가 방향이 틀려서. 그 니시나리라는 데가 가보면 그때도 내가 깜짝 놀란 게 일본 경제가 그때 버블 정점에 있을 때인데도 무료 급식소에 줄이 끝없이 무료 급식소에 서 있더라고요. 그 동네가. 그 다음에 길에 노숙자도 많고 그 홈레스들. 그래 보니까 벌써 도시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도시 분위기가 벌써 막 아주 지저분하고 막 그러고 막 길거리에서 막 누워 자는 사람도 있고 낮인데도 그리고 술에 취했는지 뭐 약에 취했는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 니시나리가 거기 가면은 또 도비다 신지라 해가지고 내가 일본 가서 깜짝 놀란 게 일본에도 이 우산에 와늘동 같은 그런 유곽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소위 말하면 미술방이 있더라고요. 니시나리 그 도비다 신지를 지나갔는데 아유 그래 뭐 희한하다. 일본도 아직 이게 남아있네. 물으니까 이제 그 요리집 허가를 내가지고 그 세금을 내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창가가 그때부터 존재하고 여기뿐지 아니고 사창가가 또 뭐 오사카 여러 군데 있었어요. 뭐 이마자토 신지라는데 거기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기토구미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양원석 일당들이 저거는 어린데 이 깡패들한테 자주 이제 나와바리 침범을 하니까 그 자주 부딪혔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기토구미에서 이 양원석이 그 야나가와 이제 그때까지는 야나가와 구미가 아닙니다. 이제 뭐 그때까지도 이제 뭐 이 양원석에 보니까 여기저기 깡패 어탁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양원석이 일당은 많아봐야 10수명이에요.
이쪽에는 200명 정도예요. 와, 십수명을 주로 교포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다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기토구미한테 납치당해가지고 이제 기토구미가 사무실이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납치를 당해가지고 이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구출하러 양원석이가 갔어요. 갑니다 지금. 예, 이 사람들 무기가 없잖아요. 예. 그래 뭐 이거는 뭐 다른 유튜브에서 안 나오는데 내가 일본 저 채널에서 내가 본 건데 무기가 없는데 이 사카구미 구미라는 건 이미 아주 오래된 저 야쿠자 집단입니다. 예. 여기 사무실에 가면 무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무실 조장이 하면서 이 두 팀이 항상 싸움을 하고 이러니까 자기 부인을 보고 절대 무기 창고에 있는 거를 아무한테도 내주지 말라고 내주지 마라. 예. 신신당부를 하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무기 창고 하면 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총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게 하니까 이 부인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거절하니까 양원석이 어떻게 그 부인을 꼭 삶았는지 해가지고 일본 칼로 갖다가 몇 자루 해가 10명에서 8명에서 무장을 했어요. 불과 8명이. 이제 구하러 가는 겁니다. 예, 지금 저 사무실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한 말이 유명한 게 도세 우시나오 모노와 이노치다케다. 그게 뭐냐면 어차피 잃을 것은 생명 목숨밖에 없다. 이제 죽을 각오로 하고 네, 이제 가자. 예. 그래 이제 칼을 들고 다니는데 그 사무실이 골목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툭 터진 개활지에서 싸움을 하면은 8대 100이 못 이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좁은 골목에 사니까 수적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죠, 그렇죠. 막 치고 들어간 거예요. 예, 그 엄청난 싸움을 이 양원석이 했는데 그 골목에서 그래가 기토구미라는 데가 한 명이 죽고 15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양원석이 쪽에는 한두 명만 부상을 입었어요. 그 상대방이 완전히 막 박살 난 거예요. 개작살이 났네. 그 기토구미 이거는 이제 양원석보다는 훨씬 200명이나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깡패 구미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뭐 한 8명, 10명 되는 구렌타인데. 자, 8대 100 싸움이 이게 일본 그 야쿠자 역사상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겠네. 일본 야쿠자 저 역사에 보면 이 8대 100 이거로 인해서 기토구미는 바로 멸망해 버렸어요. 어린 아들한테 완전히 뭐 개짝이 났어요. 개쪽이 났으니까. 자, 그래가 참 일본 이때 이게 58년도 사건인데 1958년 사건인데도 나머지 졸개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보석금을 지불하고 9개월 만에 이 양원석이하고 강동화가 분리 나와버렸어요.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 깡패 업계에서 이제 깡패 업계에서 이름이 난 거예요. 그렇네, 그렇네. 그리고 고베에 있는 야마구치 구미까지도 기에 들어갔어요. 이 대단한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별명이 붙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도 이 야나가와 지로에 대한 별명이 뭐냐면 고로시노 군단이라 가지고 살육의 군단이라고. 그게 이제 이 사람의 명칭입니다. 8명에서 100명하고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야마구치 고베에 있는 야마구치 구미가 슬슬 오사카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참에서 이런 양원석이 나타나니까 다오카 가조 그 3대 일본 야구자 두목이 자기 밑에 부두목인 지미치 유키오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스카우트를 제일 했네. 아니 지미치 유키오라고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부두목을 시켜가지고 이 야나가와 지로를 밑으로 그러니까 끌어들이라. 그래가지고 야마구치 구미 밑에 야나가와 구미라는 거를 결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야마구치 구미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미치 유키오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거 완전히 그냥 싸움꾼이고 이런 사람인데 물론 나중에 다오카 조장하고의 사이가 안 좋은 바람에 이 사람은 나중에 은퇴를 해버리고 그래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지미치 유키오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이 양원석이가 이제 야나가와 구미라는 이제 이름을 타이틀로인데
일본도 건달도 안 그렇습니까? 이름이 나버리 놓으니까 이제 팬덤이 형성이 돼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맞습니다. 예. 이 양원석이 밑으로 가려고 해가지고 갑자기 해가지고 전성기 때 10명 대원들이 2,000명으로 불어났어요. 아, 그러니까 일본 2,000명 정도 되니까 일본 경찰에서도 놀래가지고 야마구치 구미 산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5대 폭력단으로 지명을 해버렸어요. 그래, 이게 이제 나중에 양원석이가 조직을 해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몰리는 이제 단초가 되는 건데요. 그래, 이제 야나가와 지로가 이제 양원석이가 이 기토구미하고 싸우면서 이제 대성했다. 이제 이름을 날린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야마구치로 들어갔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에서 이제 이 야마구치 구미도 일본 전국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고 양원석이도 이제 거대 구미로 가는데 큰 역할을 한 사건이 생깁니다. 야마구치 구미가 이제 전국 진출의 1등 공신이 이 야나가와 지로라 이 말입니다. 그래. 야마구치 구미가. 그러니까 한녹춘 씨도 나중에 여기에 일목을 담당을 하죠. 자, 이게 이제 거기서 내 앞전에 한녹춘 씨 이야기하면서 명우의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메이유카이라. 메이유카이,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동족 산잔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 명우회라는 단체가 또 이 뭐하냐면은 명우회, 밝을 명자, 친구 우자 해가지고 메이유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근거지들이 뭐냐면은 그 쯔루아시 근방이란 말입니다. 다 교포들입니까? 여기는 거의 8, 90%가 교포였어요. 규모도 여기도 한참 많을 적에는 600명에서 1000명까지 갔답니다. 그런데 아주 악랄한 폭력 집단, 그러니까 이 제일교포로 이루어지는 그룹인데 이 사람이 일본 말로는 코야마 고로라 해가지고 갑산 오랑이라 해가지고 코야마 고로인데 한국 이름은 강창흥이라는 사람이에요. 강씨예요. 그 이제 1953년경에부터 벌써 이 쯔루아시 역 근처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은 구렌타이 젊은 깡패라 이 말입니다. 젊은 깡패 짓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세력이 불어나는데 이것들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가슴에 해골 문신을 하고 상대방들한테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압감을 과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주민들이 이 사람들만 나타나면 공포에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뭔가 내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로 뭐냐면은 주 업무가 뭐냐면은 도둑질입니다. 저번에 목욕탕 도둑질 한다고 안 했습니까? 이 사람들도 도둑질도 하고. 자, 이야기해보게. 그 다음에 몸에 좋은 보약도 하고, 보약 밀매도 하고, 그 다음에 매춘 알선도 하고. 우리 옛날에 어릴 적에 보면은, 이 뭐, 야동 이런 게 없을 적에 에로 사진이 많이 안 돌아다녔어요. 그거는 야한 사진을 또 팔고, 직업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아주 옛날에 초보 단계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또 개도둑, 개도적질. 우리 한국의 개도둑은 전부 다 보신당 팔려고 옛날에 개를 다 뚱치 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본에는 보신당을 안 먹으니까 뭐냐면 고급개, 세파드 같은 거 아주 명견 이런 걸 훔쳐가 판대요. 이런 나쁜 짓만 하던 놈이 이 명우회입니다. 그러고 이 밑에 또 이제 그러고 또 나쁜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 사창가로 팔아버리고. 옛날에 한국도 그렇다 아닙니까? 서울역에 있으면서. 맞습니다. 여자들 올라오면 그래 버리고 또 시골 사람들 또 사기쳐가 덩쳐먹고. 그래, 이런 나쁜 짓만 하던 단체가 이 명우회라 하는 소위 말하면은 이 구렌타입니다. 이게 이제 독립된 단체가 아니고 여러 명 단체가 모이가 그러니까 한국도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직 깡패가 형성되기 전에는 몇 명이 모여 각지에 모여 있는 그게 건달의 시작 아닙니까? 예. 한국은 주로 빵집에서 주로 놀았어요. 그렇지. 예. 뭐 오복당 같은 오복당 뭐 부산만 맞아. 예, 그런 식인데 여기에는 심지어 자꾸 난주 체포라고 보니까 14살 돼 13살 된 중학생도 있더랍니다. 얼마나 이게 악랄한데 통제가 안 된대요. 그런데 이것들이 앞전에 한녹춘 씨 이야기할 적에 뭡니까 나이트클럽 개업식 날 야마구치 구미 조장이 있는 자리에서 그 가수가 그 당시에 유명한 타바도 요시오라고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 그 타바도 요시오 가수를 이제 축하 인사차에 왔는데 그 사람을 보고 노래를 부르라고 이 명우의 깡패 둘이가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 야마구치 구미 오야봉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행패를 부리니까 이제 거기서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그래 이제 행패를 부린 놈이 우리는 야마구치고 뭐고 모른다. 얼마든지 하고 싶으면 해라. 온나 내가 다 받아줄게. 큰 소리 치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오카 조장으로서는 완전히 체면이 다 꾸겨졌다 아닙니까? 대오야봉인데.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길어지면 뭐 재미가 없으니까 여하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저히 이 강창흥이라는 이 명우의 오야봉이 저거 능력으로서는 거기에 대항을 못 하겠다 싶으니까 중간에 사죄를 하겠다고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밑에 졸개들이 절대 사과 못 한다 이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야마구치 구미에서는 화가 이빠이 나니까 이 아가지 지미치 6개월 한 사람이 야나가와 지히로의 위에 두목이단 말입니다. 그 지미치 6개월 한 사람이 야나가와 양은석이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이것들 조직부라.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뭐 싸움이 나가지고 이제 이 명우회를 이제 개떡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그 과정은 설명을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한녹춘 씨가 개입한 관여되는 후지회라는 조직도 거기에 관여가 되고 그러니 명우회하고 야나가와 지로는 전부 조선 사람 아닙니까? 그래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동족 상장이 되는 거예요. 같은 동포들끼리. 그래가지고 결국에 여기서 사람이 또 몇 명이 죽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야간 이 야나가와 지로는 여기 싸움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자기 부하가 그때 한 80명이 잡혀갔는데 자기 부하가 24명이나 여기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일본 야쿠자 역사상의 가장 큰 사건이고, 그 다음에 야마구치 구미가 전국으로 진출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이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래, 결국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항복의 의사를 표시를 하기를 손가락을 자르고, 그래가 15명이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이제 그 조직들은 야마구치 구미로 일부 흡수가 되고, 그래가 그 명우회라는 게 해산이 돼 버렸어요. 그래 해산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야나가와 지로는 이제 명성을 더 떨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네. 그래서 뭐 야나가와 지로 양원석이 이야기는 뭐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니까 또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자르고. 자. 뒷골목 인문학 최강 이바구 쇼 마치겠습니다.